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좋지 않았는데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면 우선 재료들을 대부분 다 악재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할 거야. 물가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물가 안정되었다는 증거 나올 때까지 금리 올릴 거고 인상 속도는 지표 봐가면서 조절할 거다. 근데 올려도 미국 경제는 뭐 노동, 소비 이런 거 감안해 보면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쪽에 포커스를 맞춘 나라들은 대체로 증시가 괜찮았어요. 오늘 아시아 플러스 난 나라 많았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나쁜 쪽에 반응한 나라들은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이런 발언도 했죠. 연착륙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을 놓고 보면 경기 침체 신호가 나와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건가? 그러면 금리, 물가, 침체 이게 동시에 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나쁘겠네 이렇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 이 발언이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악재로 작용할 만한 건 없었는데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시장이 최근에 나쁜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핑계거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빠지면 좋은 건데 유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겁을 먹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요가 줄어서 이제 유가가 빠진 거니 경기 침체 신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가 잡겠다라는 거고 그 산물로 유가가 떨어져 준다라면 나중에 긴축 속도는 둔해지고 그러면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빠진 건 당장은 나쁘더라도 결국엔 좋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유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침체를 연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어떤 금리 12월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가 이걸 갖다 확률을 보여준 건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가장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3.75에서 4.0을 봤던 확률이 10%가 떨어지고 3.25에서 3.50으로 보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든가 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악재에 민감했다.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대부분의 재료를 나쁘게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더더군다나 또 환율이 1,300원 넘어가 버렸잖아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IMF 때, IT 버블 터질 때, 금융위기 때, 이때나 1,300원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1,300원 넘어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빠졌다. 왜 그럴까? 저는 이 뉴스가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반대 매도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마감할 때쯤 이 뉴스가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역대급 반대 매도 나온다라는 거는 동시효과의 하한가를 찍힌다라는 건데, 그럼 시초가에 부담을 줄 거니까 그럼 내일도 시장이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찌라시 되게 많이 돌았죠. 그러니까 장중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특정 증권사에서 뭐 반대 매도 계좌가 뭐 몇십 배가 늘었다더라. 그래서 그 증권사 생긴 일에 최대였다더라. 그 지점 생긴 이후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매도 걱정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계좌가 터지면서 하락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 이런 수급적인 게 많이 빠지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로이터 보던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될 거야라는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이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유가가 $10가 올라가면 글로벌 성장이 0.3%가 감소하는데 지금 $30가 올랐다. 그럼 성장이 1% 정도 감소하게 될 건데, 그럼 기업들의 사업하는 환경이 분명히 나빠졌는데 이게 왜 조절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5.4% 2분기 보고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을 빼면 2.2%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안 빠질 거다라는 거는 착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절대적으로 싼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 그런데 신용은 계속 물량이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안 팔면 내일은 더 많이, 더군다나 신용 같은 경우는 계좌가 거의 뭐 흔히 얘기하는 깡통 계좌가 나는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악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대부분의 재료를 좀 악재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면 이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나스닥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11,300은 이미 깨버렸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50월 선에서는 거기도 꼬리를 조금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300이 깨진 상황에서는 지금 11,000 전후에서는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차 중요한 자리는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여기서 깨지면 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한 자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S&P 500인데 S&P 500도 이제 조금 이거는 한 3,500 정도까지가 50월선인데 일단 미국 기업들 보면 이제 저 미국 차트로 보면은 이쯤 되면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대로 또 와줬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적어도 여기서는 이제 더 빠지면 또 안 되는 1차선 붕괴되다 확실히 지금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여기서 또 레벨 다운이 되면은 제가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까지 빠질 수 있어서 여기서 좀 돌리는지 기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안 팔았는데 그리고 기관은 샀는데 빠졌잖아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신용이 그만큼 많이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았는데 지수가 빠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 물량이 역대급으로 터졌다라는 거고 그거를 좀 써먹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올랐는데 1,300원인데 외국인이 선물을 샀어요. 풋도 안 팔고, 안 사고 있고. 이게 좀 뭔가 좀 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이거 이제 제 텔레그램 채널로는 이 스팟 시황을 보내드렸죠.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또 이 시황이 또 찌라시로 돌던데 아침에 JP모건 창구로 코스닥 IT주의 매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약세로 나왔던 게 CFD 매물로 보잖아요. 근데 저 CFD 매도가 외국계 창구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창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투자들이 민감한데 저게 이제 JP모건으로 매수가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CFD 매물이 좀 피크아웃 된 거 아닌가? 매도 정점을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를 얻으려면 이어져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대량으로 팔지 않는 구도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 CFD가 피크아웃 쳤구나. 그리고 오늘 저 수급 조건도 개인들이 매도해도 빠진 거 봐서는 신용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을 거고 그러면 이것도 정점 지나간 건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이내에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 신용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줄어서 2021년 1월 이후에 들어왔던 신용 물량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들어온 물량이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제 바닥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매수하려는 투자들이 일부라도 좀 들어와 줄 거냐. 그 흐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연결되는 건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저는 저게 정말 외국인들이라고 100% 신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CF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붙어주면 하나의 매도가 끝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FD 관련된 물량이.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인데 저는 국제유가가 빠져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유가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확실하게 떨어뜨려 놔주면 그러면 이제 긴축도 0.75는 안 가고 이번에도 0.5, 그 다음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둔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구도가 돼주는지. 오늘 특징적으로는 통신 원전 일부 제약주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신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빠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오늘 날짜 빠진 거는 역대급으로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수급 요건이 빠지기만 하면 지수는 더 빠져요. 그러니까 3, 4% 저거 자체가 투매기 때문에 빠지는데 돌아설 때 한번 확 돌아서기 시작하면 또 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어떤 부스터를 이제 좀 한번 위로 쳐주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 중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를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빠질 거냐. 아주 나쁜 조건으로 제가 볼 때 코스닥이 지금 ADR이 58 정도 되거든요. 57, 5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최악의 금융위기 때 ADR이 46.3이 바닥이었어요. 둘 다. 이제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46.3이었는데 그 위에 있는 요 구간이 지금 위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MF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46.3이 바닥이었는데 그때도 요 위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치에서 바닥은요, 제가 보기엔 600을 얘기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할 정도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최악인 경우고,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되 지금은 이쯤에서 좀 수급이 바뀌어서 최소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됐던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 큰 폭으로 빠져주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해줘서 지나가주고 다음에 코스닥이 적어도 2% 3% 이상 급반등을 해서 신용에 대한 공포감을 떨궈주고 요 구도가 나오면 한동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좀 기운들 내시고요. 그러니까 또 마냥 빠지기만 하는 것보다 또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또 자꾸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또 많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